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표명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술집 여자가 어떻게 영부인이 되냐. 그거 자신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못 나와요. 그렇죠. 후보. 네.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이렇게 해서 술집 여자로 드러난다면, 줄리로 드러난다면 영부인을 포기해야 될 입장까지 와 있거든요. 김건희 씨는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중에 일반미가 그 줄린가 하는 분은 한 분이었죠. 청와대 가서 찍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래도 와 이렇게 이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제가 눈매를 보고 그 여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눈매를 보고 사람이 눈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볼케이노에서 줄리라는 신분으로 만났을 시절에는 첫 번째 성형수술을 했을 당시고요. 김건희 얼굴이 막 몇 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현재 얼굴하고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얘가 얘구나. 줄리라는 이름은 제가 그때 당시 들었고, 네, 이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그 이때는 보면 얼굴이 좀 넓거든요. 너부대대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저는 오히려 이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터트려주게. 줄리가 그랬잖아요. 악마는 없다, 오해다, 왜곡이다 하는데 줄리의 과거사 일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줄리는 악마가 맞습니다. 그 말을 다 어떻게 믿어? 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네. 증거를 내놔라 이거 증거를. 네. 내가 줄리였던 증거를 내놔라 이거야. 나랑 그 줄리였던 같은 뭐 친구 있다며. 그 잘 됐네. 그 친구를 데려와라 이거야. 그럼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랑 뭐 그 당시 만났던 손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쌀벌하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누군가 하나는 두들겨 맞겠죠. 내가 두들겨 맞던 그쪽이 두들겨 맞던. 네. 그쵸? 예. 예. 그럼 되는 거예요. 5만 프로가 아니라 100만 프로 자신 있다니까? 그거 자신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못 나와요. 그렇죠. 후보. 네.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아무리 세상에 바뀌어도. 예.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그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네. 첫 번째는 이제 2020년 8월에 웨이터가 이제 처음 목격담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월에 이제 커피숍 대표가 목격을 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세 번째가 지하로 근무자. 그다음 네 번째가 객실 관리실, 호텔 객실 관리실에 있는 분들. 다섯 번째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손님이죠, 사업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당 정치인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릴 이제 사채업 여성이고요. 여덟 번째가 이제 안혜욱 회장. 아홉 번째가 저희가 지난번에 그 보도해드렸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토스카나 아케이드 시사의 품격에서 시사의 품격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 봤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장소가 모두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점이 공통된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있고 그 안에 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줄리는 이제 일반미로 이제 거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로 일반미로 통했다고 하고요. 일반미라고 하면 이제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줄리는 등록된 여정업인이 아니고 그 볼케이노 여정업인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마 갔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9명의 이제 목격자 가운데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제 목격자의 그 음성을 이제 증언을 들려드릴 텐데 이제 이분의 이제 증언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의 줄리는 그냥 나이트 클럽의 그 막연한 그냥 그 접대부로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김건희 씨는 이제 일반 그 나이트 클럽의 이제 접대 여성들과 달리 본인이 이제 자신은 이제 보통 흔히 일반미라고 이제 통칭이 돼서 이것은 돈보다는 뭔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뭔가 좀 화려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결국 나이트 클럽 볼케이노에서 그 활동했을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목격담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제보자의 일반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또 이분이 또 그 증언을 또 했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일반미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세상 밖으로 알렸던 이 제보자 제이 씨의 증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 당시에 97년 8년 사업을 많이 해서 거의 자주 갔어요.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제가 왜 기억이 났냐면 저를 이제 담당하던 그 웨이터가 직접 전화가 와서 오늘 일반인데 가게 나오지도 않는다. 근데 한번 나오셔서 보시라. 뭐 체력도 충분하고 학력도 충분하고 우리끼리 얘기로 보시라 그래서 왔는데 저는 술을 마셔도 홀에서는 안 마셨고
룸에서만 먹었습니다. 항상. 아마 세 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일범이가 그 줄린가 하는 분은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왔어요. 한참 뒤에. 나중에 오는 거는 일반미라고 부르는 여성은 나중에 왔었다는 거죠.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인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름을 줄리라고 했다. 줄리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름이 줄리라고 소개를 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본명을 물어봤었어요. 너 이름이 뭐 줄리는 아닐 거 아니냐. 김영신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 근데 1시간 반 정도 그 뒤에 무슨 다른 뭐 2차로 벗다거나 애프터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제가 그분을 정확히 기억을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이쁘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얘기로 시야계를 많이 했어요. 요즘 사진을 보면 청장 임명됐을 때 그 사진을 그 청와대 가서 찍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래도 와 이렇게 이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제가 눈매를 보고 아 그 여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눈매를 보고 사람이 눈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그 부침성은 좀 있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체말로 우리들 쓰는 표현대로 상당히 거여분 좀 떨었고 어린 게 건방지게 그런데 그렇게 예쁘진 않았다. 그 당시에. 볼케이노에서 줄리라는 신분으로 만났을 시절에는 첫 번째 성형수술을 했을 당시고요. 그때가 딱 요 눈매 여기만 했기 때문에 저 제보자가 눈매만 기억하는 것은 저분의 기억력이 비상한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이명수 기자하고 방금 전에 들은 대화 내용이 이제 9월 달이거든요. 작년 9월 달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물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 줄리의 목격담은 대부분 다 전원 다 익명이었어요. 심지어는 음성 변조까지 하고 이름 공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줄리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팍 부상시키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우리 사채 언니. 사채 언니가 사실은 이분은 자기 얼굴, 이름, 목소리 다 드러내놓고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희가 무서워서 예, 그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하고 이제 그 실명 가리고 대신 목소리는 그분이 변조하지 말라고 해서 처음으로 변조되지 않은 그 생생한 증언자의 그 육성 그대로 본인이 또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분은 또 줄리를 2번 봤다고 했죠. 네. 예, 이분의 목격담이 저희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네. 다시 김건희 씨가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던 그 줄리 의혹이 다시 또 재점화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 사채 언니 인터뷰를 여기서 잠깐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사채업을 했었고요. 주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부천에서 일반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룸사롱이나 이런 술집으로 이제 연결이 됐었고, 그때 이제 볼케이노까지 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접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분은 굉장히 줄도 많았고 발도 넓었고 인맥이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회장님, 우리 거기 갈 건데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갔더니 깜판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자세가 어땠냐면 무릎에다 손을 올리고 그다음 좀 있으니까 또 그냥 뭐 어깨도 감고 분이. 근데 그분이 원래 여자 문제가 조금 좀 그래요. 그냥 아무나 잠자리하고 막 이런 부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았죠. 그런 게 우리는. 저기 아가씨 잠깐만. 그때 중간에 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회장님 누구예요? 난 또 이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대학생인데 등록비 볼로 나온 것 같더라. 나왔다가 아니라 든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왔었대. 거기 이제 그 애를 안 쳤대요. 땀이사 뭐 그러던가 말던가 팁은 지가 줄 것이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쪽으로 이제 건너왔어요. 다시 재밌게 노세요. 그러고 왔는데 해행에서 브루스 치러 갔나 봤더니 없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찾을 거 없는 거예요. 야, 얘 갔구나. 근데 쟤는 뭐냐 근데. 95년도, 96년도 학생이라고 했어요. 쟤는. 그리고 제 얼굴이 그때 김건희 얼굴이 막 몇 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현재 얼굴하고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보고 얘가 얘구나. 줄리라는 이름은 제가 그때 당시 들었고. 네, 이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그 이때는 보면 얼굴이 좀 넓거든요. 너부대대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채원이 증언에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자기가 봤을 때 줄리는 단순히 등록금 벌로 돈을 목적으로 온 애가 아니었다. 여기는 권력의 줄을 대려고 나온 애였다라고 하는 사실 목격담이 제일 저는 인상에 남습니다.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씨는 지속적으로 자기 집이 그렇게 유복했기 때문에 돈을 벌러 저런데 나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내던지 그렇게 내놓을 리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라고만 계속 부인을 했는데 이제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이제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을 위한 수단으로서 저 부분을 활용했다는 것은 자기가 따로 해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층에서 이른바 아방궁으로 알려진 6층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음습하게 자신들의 이해를 나눠갔던 바로 그 공간을 중심으로 목격된 것도 결국은 이 남성들이 주무르는 권력의 세계에서 뭔가 배워나가고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나무기한테 해본 거죠. 그죠? 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나무기한테. 그러니까 요 사채원이 이제 인터뷰는 그러니까 줄리를 목격했던 시점이 96년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들어보시겠지만 이제 안혜옥 그 우리 초등 태권도 연맹 그 회장님이 목격했던 건 97년이고 97년도에 6층 그 VIP들을 그 접대하는 그 연회장에서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채원이는 이제 그 1년 전이고 본인은 이제 볼케이노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96년도에는 김건희 씨가 볼케이노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아직 6층 연회장으로까지는 불려오기 전. 그런데 이 당시 사채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파트너였었던 그 남성분은 조폭 출신 사업가인데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당시 우리 90년대 이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는 뭐 정관 재계의 엄청난 인맥을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조폭, 굉장히 큰 실력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센 언니가 내가 볼 때는 줄리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력이 필요로 했었던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권력과 네트워크. 네. 그러니까 김건희 녹취록 처음 나왔을 때 찌라시가 좀 돌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내용으로 MBC에 보도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그 반대되는 언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돌았었는데 그때 그게 맞냐 틀리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센 언니한테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반응을 이제 들려줬더니 이 센 언니 분이 굉장히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차마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들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절제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 자기의 증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하셔가지고 정말 저희 이제 열린공감 TV 스태프 가운데서도 딱 2명만 직접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얘기는 폭로하면 김건희 씨는 정말 견디기 좀 어려울긴 할 텐데 저희가 그냥 말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대선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김건희 씨가 그 본인의 증언을 폄하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공감 TV가 어떻게 죽어가나 보라고 했다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사채 언니가 어떤 식으로 또 이 분노 에너지가 폭발했는지 그 내용 한번 사채 언니 전화 인터뷰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영부인 후보가 나오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좀 측은지심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함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와이 줄리든 가짜 줄리든 데려와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증 과정에서 가세연하고 줄리 과거 일부를 검증하다 보면 다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걸 원해요. 하와이 줄리가 줄리를 모시고 그랬잖아요. 와라. 네. 악마는 없다, 오해다, 왜곡이다 했는데 줄리 과거사 일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줄리는 악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이 지금 이 선생님께서 아직 공개하지 않으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알고 싶다, 그 SBS 알고 싶다에서도 다루지도 못할 걸요 아마. 아마 이거 공개가 되면은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그거는 이제 조금 참아두시는 걸로.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거는 그쵸? 조금. 네네. 그 성관이에 전화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아니 제가 줄리를 아는데 성관이가 뭔데 줄리를 압니까? 그럼 안다는 거잖아요. 인정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줄리를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나는 줄리를 100%라고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술을 먹었고 그 지금 공개 못한 미공개돼 있는 그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선관위에서 쓰지 말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그 많이 화가 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선관위에. 네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줄리가 과연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 혹시 네. 그때 그 일 때문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네네. 그렇다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생활이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일을 제가 공개할 일이 터진다면, 만약 가세연에서 네. 하와이 줄리든 가짜 줄리든 진짜 줄리든 데리고 나온다면, 이거 만약 공개가 될 일이 생긴다면 진짜 그건 고마운 일이죠. 이거는 사과나 해명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SBS에 만약에 제보를 해서 이거 다뤄주세요 한다 그래도요, 네. 거기서도 못 다룰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 정도 네.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뭐 영부인을 뽑니 대통령을 뽑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오히려 이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터트려주게.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영상은 저희가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사채은이하고 연결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저 최영민 감독하고 저는 이미 이제 이 사채은이가 그 세상이 뒤집어질, 내가 이 얘기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저희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분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생방송 중에 이걸 터뜨릴까봐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